자, 이제 저희 뻔한 공간 채널의 이제 3부 색감경이라는 코너인데요. 방금 네. 이제 질문 한번 보시고 재밌으시다고 다행이네요. 네,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제 대답을 들어보시면. 그럴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1번 질문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채널을 통해서 보니까 직접 작가님께서도 권태기가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선택이 없는 부부가 없어요. 아, 그쵸. 네. 그렇긴 하죠. 혹시 내가 상담사기 때문에 혹은 상담사 되기 전에 권태기 겪었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싫을 때 어떠냐면요. 권태기가 오면 어떤지 아세요? 발 뒤꿈치만 봐도 짜증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밥 먹을 때 밥그릇에다 머리를 확 쳐박아 버리고 싶고 막 이래요. 그냥 그래요? 그냥 막 무조건 싫어지는 거예요. 괜히. 뭐 괜히 시시해지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권태기가 오는 거거든요. 시시하고 재미없고 무료하고 얘 만나서 호강할 줄 알았는데 호강 못하고. 근데 이게 한 가지 옳은 거죠. 쟤도 나한테 그렇다는 거죠. 내가 잘난 말에 권태기를 겪는 건데 그 사람도 나를 만나서 호강하고 싶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서로 그럼요. 권태기복은 일단 하시려면 상대방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지시면 좀 회복이 빠릅니다. 저 사람도 힘들지라는 마음을 좀 가져가시면 권태기를 좀 쉽게 극복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극복했던 것 같아요. 현재는 업무적으로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요즘은 아이들과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하실 때 훨씬 더 극복하시기가 편하세요? 아이들하고요? 네. 아이들하고 문제는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저는 아이들을 성장시키면서. 물론 화를 내기도 하고 아이들이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힘들다고 생각했다기보다 이 순간 어떻게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까를 고민했고 쟤네들이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저는 애들한테 화를 내지 않고 키웠어요. 1년에 한 3번? 많으면? 그냥 애들한테는 화가 별로 안 났던 것 같아요. 나보다 어린 게 당연하고 이해 못하는 것이. 네. 내가 이 갈등을 저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해시킬까에 대해서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저도 이제 아까 제가 2부에서 언급을 했었지만 매체 보다 보면 결혼을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상담으로 매일 똑같은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약간 내 배우자가 의심이 되신 적은 없으세요? 아이들하고 셋이 사는 건 모르고 오신 거군요. 네, 맞아요. 네. 의심이 되거나 뭐 그러진 않았고요. 그런 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지금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심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그런 일이 만약에 함께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어느 정도 삶에 대한 통찰도 가지고 있고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겠죠. 이제 1부 때 말씀을 들어서 네. 알고는 있었는데 네. 혹시 이제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 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이진 않을까? 약간 아니요.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어느 집에나 오는 위기고 네. 한 번씩 겪는 일인데 그것이 나한테만 있는 시련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만나시다 보면 친구나 만나보면은 생각하면 난 되게 힘들게 컸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난 힘들게 커서 막 술 마시면 맨날 우는 분들 있잖아요. 슬프고 내가 그걸 두려웠어 하면서 이게 막 동정심 유발하고 막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한국 사회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80%의 사람들은 힘들게 커왔거든요.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결혼에 있는 어떤 이런 비바람도 이런 힘든 일도 어느 인생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견디면 되는 거지 이것이 내 인생에 내 인생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 그 점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과의 정말 공감하고 깊게 얘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정신적으로 힘드신 건 없으세요? 공감은 하지만 그 감정을 그렇게 제대로 제가 막 다 흡수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그분을 도울 수 없거든요. 공감하지만 냉정해집니다. 그게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있다는 그렇죠. 박수.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정신적으로 생각이-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분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저는 거기서 기운을 얻어요.
그분의 삶이 나아지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한 그 쾌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쁨, 막 카타르시스 같은 거죠. 그쵸, 굉장히 그쵸. 기쁜 그런 것을 맞이하기 때문에 힘들기보다 훨씬 행복한 순간이 많아요. 그 아까 2부에서 실제로 이혼을 시키신 커플이 4커플 네.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어찌됐건 그 부부의 인연을 결국에는 이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갈라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이혼을 권자 혹은 권유할 때 조금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너무 좀 어렵지 않으세요? 그런 아니요. 선택을 하는 게? 명확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그 명확한 선택을 따라오시는 분이실 때 제가 더 확고하게 권하고요.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분은 제가 굳이 이혼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네. 폭력을 당하고 있다거나 심각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학대를 받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혼을 하게끔 제가 유도하는 편입니다. 아, 그럼 굉장히 단호하시게 얘기를 네, 저는 하시게. 굉장히 단호하고 실제적으로 소송을 진행시키기도 하고 연락을 일단 단절시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합니다. 그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책 전에 이혼 지침서라는 책을 한 편 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다 보면 한 번쯤 이혼을 생각해본 여성들에게 이혼이 맞는지 스스로 생각하며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여성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책이라고 소개가 네, 되어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네. 아이들의 정서적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라라는 네. 얘기가 또 중점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편으로는 그 불안한 엄마를 보면서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같이 막 불안할 것 같단 말이죠. 100%.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이혼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 네. 되게 모순된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어떻게 들어요.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약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이 끈을 놓지 않고 잡고 있는 이 모습을 아이들이 그걸 보면 그것 때문에 잡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그냥 놔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권장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권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이혼이 굳이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답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 이혼을 뭐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이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자존심 상해서 힘들어하시고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게 주된 근데 이유일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활비를 끊는 인간 같지 않은 남편들도 있죠. 그것에 오는 부차적인 이제 힘겨움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이혼을 하지 마라 하나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나를 지키면 아이들은 절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니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아빠가 돈 안 줄까봐 이혼 못하고 아빠한테 매달리고 있고 니네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문제지. 이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한 후에도 내가 니네 아빠가 바람펴서 이혼했어. 안 그랬으면은 너네들 더 풍족하게 키웠을 텐데 니네 아빠가 딴 여자한테 미쳐서 이런 상황이 된 거. 그런 말들. 그리고 네 아빠가 날 배신했어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말은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만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이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가 아이들의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저희가 한 1부, 2부, 3부 총 이렇게 긴 인터뷰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작가님, 제가 정확하게 의도를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작가님께서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본인이 주체가 돼서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후회하지도 말고 그 선택을 한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렇죠. 그게 범죄가 아니라면 그 마음이 옳고 되게 그른 것 것이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인생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간다면 글쎄요, 크게 망가질 인생 같은 건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 못할 인생도 없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 맨 마지막에 타이틀 보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약간 그런 나 자신을 소중하게 라기보다
내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표현이 맞겠죠. 맞아요. 네, 딱 온전한 그- 나를 거둔다는 것이 완벽한 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온전히 나인 걸 받아들이면 돼요. 나로서 충분하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인터뷰 너무너무 저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